오늘은 재테크의 신 제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근데 10억을 벌써 이렇게 모으셨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예전 이제 저 대통령 나이로 네. 만 이제 29살에 1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와, 그럼 만약에 직장인이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자산을 조금 모은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네.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네. 주식에서 이제 좀 시드가 어느 정도 불려지면 부동산 투자를 계속 같이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돈벌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테크의 신 제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기업을 퇴사하고 재테크 스터디를 하고 있는 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10억을 벌써 이렇게 모으셨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진짜 어. 10억을 모으신 거예요? 예전 이제 저 대통령 나이로 네. 만 이제 29살에 1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와, 만 29살에 10억. 와, 진짜 대단한데요. 그 10억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죠? 제가 사실 재테크를 처음 공부한 거는 거의 20살 때부터 했었는데 네. 조금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고 해서 달성한 건 한 7년?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에 10억이면은 못해도 1년에 1억 이상 벌었다는 건데 네. 혹시 그때 가장 중요한 습관이나 이런 뭐 생각하신 게 있었을까요? 이게 조금 제가 자산이 얼만큼 네. 있으냐에 따라서 좀 습관이 달랐는데 그때는 제 그 소비 컨트롤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제가 네. 한 몇 년 전에 일기장에 써둔 글이 있는데 일반 김밥보다 치즈 김밥이 500원 더 비쌌는데 그거 안 먹고 일반 김밥 먹고 약간 그렇게 노력했던 거. 그리고 제가 자산을 조금 모은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네.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네. 주식에서 이제 좀 시드가 어느 정도 불려지면 부동산 투자를 계속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사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약간 주식 한 주로 막 바뀐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5만 원짜리 티셔츠라고 하면은 이거 내 이 티셔츠 안 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한 주인데 네. 약간 그렇게 해서 계속 소비를 컨트롤하고 그 돈들을 계속 이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네. 곳에 공부해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게 이제 아끼는 거 음. 그리고 투자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아끼는 거 네. 얼만큼 아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급여마다 또 상황도 다르고 사실 월급이 예를 들면 3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네. 이게 뭐 토탈에서 얼마를 아껴라 이런 거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제가 클래스에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러니까 월급 가계부 같은 거를 써서 좀 본인에게 맞는 생활비랑 재테크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아끼고 소비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마다 뭐 상황도 많이 다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직장인이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컨텐츠로 기획을 했던 적도 있는데 네. 그냥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1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쓴다라고 가정하면 네.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저희 ISA 통장에 70만 원, 청약 통장에 10만 원, 저희 연금저축 펀드에 10만 원, 그리고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단기납 저축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조금 금리를 잘 쳐주는 이제 투자 네. 상품이 있어요. 단기납. 네. 네. 그래서 거기에 30만 원 정도 넣고 나머지는 이제 CMA나 조금 금리 많이 주는 이제 파킹 통장에 보관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네. 요거는 좀 상황마다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서 네. 저축을 하셔라. 네, 맞습니다. 근데 1억을 모으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 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도 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1억 모으기 전에는 웬만하면은 그런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품 중에 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투자는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모였을 때 약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네. 저는 오히려 그 전에 아예 돈이 없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하라고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말씀 주신 게 연금 저축 펀드 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예금형으로 넣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운용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랑 ISA 계좌 둘 다 저희가 ETF나 뭐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요. 뭐 국내 네. 한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서 같이 투자를 병행하면은 사실 은행에 있는 예적금 금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벌 수도 있고 물론 예적금보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상품이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긴 하지만 네. 수익률 측면에서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ISA 통장이나 연금저축 펀드
직장인들에게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이 두 가지 통장의 장점은 저희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좀 ISA랑 연금저축이 가지고 있는 세금 절약하는 성향은 다르지만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사실 이 세금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ISA 저축은 비과세라고 해서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뭐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러면은 그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투자 금액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아마 돈을 다 많이 벌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게 진짜 1억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4,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네. 나거든요. 근데 4,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보단 너무 아깝죠. 네, 이런 혜택을 네. 받는 게 좋으니까 ISA 통장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클래스에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ISA는 좀 단기간에 돈 모으는 용도의 통장으로 활용을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면은 저희가 결혼도 아직 안 하셨을 거고요. 뭐 내 집 마련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좀 오래 묶어 놓아야 되는 통장에 돈을 넣게 되면 네. 사실 해지할 확률이 높잖아요. 어떤 이슈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좀 네. 세 가지 바구니에 나눠서 담아라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게 ISA 통장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는 네.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노후를 위한 대비입니다. 연금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노후는 저희가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일단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는 저희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적인 자산의 복리 효과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한데 연금저축 펀드 통장에 600만 원을 넣어두면 네. 급여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119만 원 정도를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00만 원에 그 정도면은 수익률로만 따져도 대충 큰 게 네. 한 15%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이게 또 저희가 네. 연봉별로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질문을 드리는 건 네. 은행에 가서 금리 15%짜리 있는데 네. 안 하시겠냐?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근데 또 많이 넣기에는 좀 부담되는 금액이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월급 가계부를 좀 활용을 해서 내가 이제 가능한 금액만 네. 조금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세액공제 이런 측면 때문에 좀 사회 초년생들한테 어쩔 수 없이 혹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연금의 종류 어떻게 있나요? 연금의 종류는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 네. 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이제 아시는 게 개인연금. 그리고 좀 이 위에 올라가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 그래서 뭐 퇴직연금. IRP 이런 이제 퇴직금이 있고 네. 이거는 선택입니다. 근데 요새 아마 제도적으로 조금 의무화를 시키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IRP 계좌를 운용하게 하는 이런 퇴직금이 있고, 그리고 맨 위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펀드가 있고 보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두 가지의 상품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일단 펀드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무조건 선택이에요. 정부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네. 서양을 조금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주식에 자동적으로 투자하는 네. 퇴직금 이제 이런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복리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자산으로 남겨져 있고 이제 그걸 조금 여유롭게 누리면서 이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국민들도 노인 빈곤율을 좀 탈출하자, 좀 노년에도 행복한 삶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제도들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실 권장하면 안 하니까 여기에 이제 뭐 세액 환급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넣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연금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본전은 뽑고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연금 이제 개인연금 이제 투자를 할 때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좀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 펀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제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25년 이렇게 뒤거든요. 네. 네네네. 사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 클래스에서도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저희 이제 S&P 500 지수에 조금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인도도 이제 S&P 500처럼 니프티 피프티라는 또 네. 이제 네네네.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0% 정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S&P 500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S&P 500이 어떤 걸까요? S&P 500은 그냥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을 1등부터 뭐 네. 500등까지의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나스닥 100이다 하면은 나스닥 나스닥이라는 1등부터 100등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님은 S&P 500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수익률도 챙길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ISA 계좌에서는 오히려 나스닥에 조금 더 힘을 실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상품의 조금 특징이 네. 있는데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는 조금 뭐 테슬라나 약간 조금 뭐 바이오나 기술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등락이 되게 심합니다. 테크주들이 많구나. 네. 나스닥 100에는요. 나스닥 100은 거의 이제 테크나 뭐 바이오 이런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름도 비슷해요. 저희 네. 코스닥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등락률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단기간 계좌에는 음. 그런 거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지만 하이 네. 리턴을 받을 수 있는 나스닥에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조금 더 안정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S&P 500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MZ 세대들을 위한 재테크 루틴 같은 것도 많이 강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루나 일주일 루틴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6개 ETF를 매수하라고 클래스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6개 종목 중에 일부를 소개를 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S&P 500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스피 ETF 네. 그리고 뭐 금이나 채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재테크 다이어리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럼 매일매일 아침에 6가지 ETF가 오르고 떨어질 거잖아요. 네. 어떤 뭐 금은 오르고 뭐 원유는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런 거를 챗 GPT나 아니면 요새 워낙 AI가 잘 돼 있으니까 이게 왜 오르고 떨어졌는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계속 다이어리에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구나. 가령 예를 들면 어디서 전쟁이 났는데 어느 날은 유가가 갑자기 확 뛰는 날이 있고요. 네. 근데 어디서 또 전쟁이 났는데 유가가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은 왜 이 전쟁에는 유가가 올랐지? 이 전쟁은 왜 유가가 안 올랐지? 그리고 오늘은 왜 미국 S&P 500이 올랐지? 오늘은 왜 코스피가 떨어졌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제가 조금 돌아가는 이제 틀이 생긴 학습을 하게 돼서 네. 저는 매일 약간 그렇게 실제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출퇴근을 운전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여기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하철 타보면 아시겠지만 릴스나 쇼츠만 그쵸, 보시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요새는 워낙 저보다도 훨씬 더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를 너무 잘 찍어주시기 때문에 네. 뭐 그 전날의 시황이라던가 아니면 꼭 그게 경제에 뭔가 주식이나 이런 게 관련되지 않더라도 뭐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구독하셔가지고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부동산 임장을 조금 꼭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어찌됐든 이게 투자잖아요. 네. 네, 사회 초년생 혹은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투자할 때 좀 리스크를 어떻게 안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좀 실전형 투자, 그러니까 좀 직장인이 투자를 할 때 어떤 거를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직장인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조금 여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가짐을. 저도 그 과정들을 다 겪어봤는데 저희가 한 방에 수익률을 막 100%, 200% 투자를 하려고 하시니까 네. 저는 그게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돈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세계 대가인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도 거의 20% 미만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20%가 가져오는 힘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20%까지는 아니더라도 5%, 10%, 15%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단기간에 막 부자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로또 복권을 사시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건 1, 2만 원만 사고 말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저와 같은 그냥 평범한 이제 직장인이거나 평범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도전을 하시는 게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뭐 S&P 500, 뭐 나스닥 말씀 주셨는데 굳이 미국 ETF를 추천하시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클래스에서도 가장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희가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사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벌려고. 돈을 벌기 네, 위한 부자가 되기 거잖아요. 위해서. 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노예를 하더라도 대감집 뭐 노예를 하라라는 말이 네네네네. 있듯이 지금 저희가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모든 기업들은 다 미국 회사예요. 정말 큰 기업들은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주의죠. 내가 돈을 벌려면 돈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뭐 이제 미국이 50% 이상을 그렇게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투자를 할 때 그 50%의 가능성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 ETF에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그리고 네. 사실 뭐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사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게 입증이 됐어요. 제가 한 실험은 조금 짧을 수가 있어서 네. 제가 2023년도에 강의를 했을 때 캡처해 네. 놨던 사진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코스피와
네. S&P 500, 그 나스닥 지수에 관련된 ETF의 가격을 캡처를 해놨는데 네네. 이게 지금 거의 2년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코스피는 올해 조금 많이 올라가지고 음. 한 40% 정도가 올랐고요. 나스닥만 이야기를 드리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와. 제가 100만 원을 코스피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200만 원. 140만 원이 된 거고 네. 나스닥에 투자를 했으면 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우리나라에도 너무 좋은 주식이 많고 한데 저는 어쨌든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투자도 그렇고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이길 수 있는 판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의라서 네. 미국 주식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ETF는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직장인이 하기에 너무 편합니다. ETF를 투자를 한다라는 건 제가 좀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테슬라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1,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테슬라를. 네. 근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테슬라에 뭐 폭탄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네. 50%가 폭락되면 제가 만약에 테슬라 주주였으면 50%가 그냥 제 500만 원에 날아가는 날아가죠. 거잖아요. 근데 약간 좀 반대로 뭐 테슬라가 한 10% 정도 포함되어 있는 ETF라고 하면은 한 5% 정도만 제가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수익도 50%가 오르면 테슬라 주식은 제가 50%를 먹는 거지만 ETF는 조금 더 적죠. 근데 저희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클래스에서도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우리는 좀 편하고 안전한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하자. 저희가 맨날 테슬라 분석하고 막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는 조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큰 수익률은 포기하지만 리스크 방어도 할 수 있는 이런 ETF에 투자를 하라. 저는 약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결국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루틴 중에서도 일주일 혹은 하루 동안 좀 챗GPT를 활용을 하든 뭐 네. 뉴스를 보든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나만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